현재 시각 11시 58분 20초. 인류가 만든 기술이 인류 문명을 완전히 파괴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100초. 시계 바늘이 자정을 가리키면 지구는 종말을 맞습니다. 핵과학자들에 의해 창안된 지구 종말 시계는 핵 위협과 같은 인류 위기의 상황에 따라 매년 조정되어 왔는데요. 1947년 자정 7분 전으로 시작해 미국과 소련의 냉전으로 인한 경쟁이 극에 달하며 핵실험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던 1953년에는 이 시계가 자정 2분 전까지 갔었던 적도 있습니다. 전략무기감축협정이 체결된 1991년에는 다행스럽게 17분 전으로 늦춰지기도 했죠. 그러나 현재 이 시계 바늘은 그 어느 때보다 자정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를 자정에서 멀어지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Atom for Peace,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이라는 이 표현은 일반인에게는 다소 낯선 말인 것 같습니다. 원자력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저 뒤에 보이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모습을 떠올립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사용되는 방사선 의료기기를 떠올릴 수도 있겠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풍요와 위협의 경계 사이에서 원자력이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이용이라는 목적 이전에 평화적인 이용이라는 목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적인 이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죠. 오늘 우리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인 핵 비확산과 핵 안보라고 하는 키워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제사회가 왜 이것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등을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1939년)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 미국, 영국 등의 열강은 핵에너지를 이용한 무기 개발을 통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는 곧 실행으로 옮겨졌습니다. 암호명 맨해튼 프로젝트. 극비리에 진행된 이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은 인류 최초의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보다 먼저 발빠르게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무장된 과학자들은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이용한 폭탄을 동시에 만들어냈죠. 그러던 중 독일이 패배했고,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를 돌아보며 원자폭탄이 실제로 사용되는 일은 없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원자폭탄은 이미 과학의 영역을 벗어나 정치 외교의 영역에 놓여 있었습니다. 1945년 7월 16일 미국 뉴멕시코주 엘라모고도 인근에서 진행된 핵실험으로 그 어마어마한 위력이 확인된 원자폭탄은 겨우 2주 만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도시는 순식간에 폐허가 되었으며 2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70만 명 이상이 방사선 피폭에 따른 후유증을 겪어야 했습니다.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은 종식되었으나 핵무기의 위력은 전 세계를 긴장과 공포에 떨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후 소련과 영국, 프랑스, 중국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고, 원자력은 단순히 과학적 호기심, 나아가 인류의 번영을 위한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져 갔습니다. 원자력의 발견과 발견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90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앙투앙 베크렐, 피에르 퀴리, 그리고 마리 퀴리에 의해 우라늄, 라듐이 자연적으로 방사능을 띠고 있음이 발견되었고, 이후 1938년에는 원자핵이 중성자에 의해 갈라지는 핵 분열이 밝혀졌습니다. 단 한 번의 핵 분열로 발생하는 에너지는 고작 모래알 하나를 얇은 종이 두께만큼 들어올리는 수준의 작은 에너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 가능한 에너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작은 에너지들을 인위적으로 발생시킬 방법을, 즉 연쇄 반응이 필요한데요. 질라드 레오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시작된 이 연쇄 반응에 관한 해법은 엘리코 페르미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최초로 이를 확인한 것은 시카고 파일이라는 이름의 시카고에 위치한 최초의 원자로를 활용한 실험에서였는데요. 이것이 확인된 덕분에 오늘날의 원자력 발전소의 모태가 된 기술들이 탄생하여 핵분열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용하는 원자력이 과연 원자력 발전소 뿐일까요? 사실 원자력은 전력 생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방사선 물질이 분열을 일으키면서 생기는 방사선을 이용해 환자를 치료하거나 제품을 가공하는, 즉 의료 및 산업활동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던 것처럼 군사적 목적으로 이
핵 에너지가 사용될 경우에는 그 어떤 살상무기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파괴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마치 두 얼굴의 야누스처럼 말이죠.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1945년 최초의 핵무기 사용 이후 인류는 핵무기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가장 심각한 위험 요인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독자적 핵무기 소유를 경계하며 강대국들은 앞다투어 핵무기 개발에 나섰고 인류 멸망을 불러올 수 있다는 위기감에 국제사회는 1957년 IAEA를 설립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큰 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이 멈추는 일은 없었습니다. 비대칭 전력을 확보해야만 한다는 각 나라의 욕망이 끈길 기미가 보이질 않자 1970년 국제사회는 핵 비확산 조약인 NPT를 발효하게 되는데요. 이 NPT는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의 약어로서 조약이 발효되는 시점에서의 핵무기 보유국만을 공식 핵 보유국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더 이상의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을 표명했습니다. 첫째,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핵무기 비보유국은 핵무기 개발 의도를 갖지 말아야 한다. 셋째, 핵물질과 기술을 가진 핵무기 보유국은 비보유국의 원자력 평화적 이용을 지원한다. 조약은 원칙을 확립함과 동시에 위 원칙들의 실현을 위한 수단들을 강구했는데요. 이에 대한 수단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전조치. 둘째, 수출 통제. 그리고 셋째, 물리적 방어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 NPT 체제에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의 핵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사이버 보안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 비확산과 핵 안보의 중요성은 역사 속 그림자가 이에 대해 잘 이야기해주듯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를 지키기 위한 수단인 안전조치, 수출 통제, 물리적 방어, 그리고 사이버 보안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는 전력 생산을 위해 약 400여 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그 외에도 원자력을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시설과 산업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같은 수많은 시설에는 그 양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우라늄이 있으며 그들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플루토늄이 있죠. 두 물질 모두 핵무기를 만드는데 가장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안전조치는 이러한 가늠할 수 없는 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 핵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 혹은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물질 및 관련 기술의 오용을 초기에 탐지해 핵무기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IAEA는 대상 국가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 과정을 통해 안전조치 대상인 핵물질, 시설 등이 평화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IAEA가 안전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국가와의 협정 체결이 필요한데요. 협정 대상 국가의 특정한 시설에 대해서만 안전조치 활동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 안전조치 협정. 핵무기 보유국이 평화적 이용에 대한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발적 안전조치 협정. 협정 체결 국가의 모든 핵물질 및 시설에 대해 사찰할 수 있는 전면 안전조치 협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정들은 해당 국가의 핵물질 신고를 기초로 하여 수행되다 보니 그 국가의 원자력 관련 활동 전체를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IAEA는 추가 의정서라는 수단을 강구해 미신고 핵물질 혹은 시설까지 보다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스와이프 시료 분석, 위성사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미신고 핵 활동을 탐지하고 확대 신고, 추가 접근, 공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미신고 핵 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료와 기반 시설이 필요합니다. 물론 기술과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요. 수출 통제는 바로 이러한 기반들이 위험한 국가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즉, 국가 간 무역 활동이 대량 파괴 무기 확산에 기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수출 통제의 범위는 핵물질을 생산하는 순간부터 처분하는 순간까지 모든 핵연료 주기에 관련된 물품, 기술,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포괄합니다. 이러한 원자력 수출 통제를 이끌어가는 국제협의체는 총 두 곳으로서 쟁거위원회
그리고 NSG가 있습니다. 쟁거위원회는 NPT 하에서 결성된 최초의 협의체로서 원자력 수출 통제의 시작이라 할 수 있으나 인도의 핵실험 성공, 프랑스의 NPT 미가입 등 국제 환경으로 인해 활발히 활동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후 NSG가 출범하게 되었으며 NSG는 원자력과 관련된 물품 혹은 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들의 모임 혹은 협의체로서 현재 수출 통제 체제를 이끌어가는 핵심 협의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가입한 이후 원자력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이 NSG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수출 통제 원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원자력 교역은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수입하는 국가가 전면 안전조치협정을 IAEA와 체결하거나 이에 준하는 안전조치 체제를 구비 그리고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수입하는 국가가 효과적인 물리적 방어 조치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2전에 관한 통제권을 원칙적으로 수출국이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가 일반적으로 원자력 수출 통제의 핵심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TV 화면을 보면서 큰 충격에 빠졌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빌딩과 미 국방부 건물에 대한 항공기 동시 다발 자살 테러 사건인 9.11 테러가 바로 그 사건이었죠. 이 사건은 수출 통제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유엔은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데 활용이 가능한 전략물자의 불법 이전을 막기 위해 UNSCR 1540이라는 것을 채택합니다. 수출 통제 체제 및 체제의 가이드라인은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었다면 UNSCR 1540 채택 이후에는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UN 회원국의 의무사항이 되었죠. 이처럼 국제사회는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핵 안보를 위한 또 다른 수단인 물리적 방어 그리고 사이버 보안에 대해 들여다보자 합니다. 핵물질의 도난과 분실, 원자력 시설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인 물리적 방어. 9.11 테러가 발생한 이후 원자력 시설 공격에 대한 방어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물리적 방어란 단어 뜻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듯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에 대한 내부 그리고 외부의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협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히 탐지하고 대응하여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규정과 사람, 설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위협 방지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향할 때 가장 효과적인 물리적 방어 체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 물리적 방어에서 정의하는 위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핵물질의 불법 이전, 다른 하나는 원자력 시설이나 핵물질에 대한 사보타주입니다. 이러한 위협을 막으려면 핵물질과 원자력 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물리적 방어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핵물질, 크고 작은 모든 시설에 대해 물리적 방어 조치를 취하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수준의 물리적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위협을 정의하고 평가하여 그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대상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어 체계가 부족한 부분이 확인되면 미비점에 대해서도 잘 보완해야 하죠. 물리적 방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악의적 행동에 대한 탐지, 지연, 그리고 대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탐지는 위협을 확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경비 인력이나 외곽 센서, 침입 감지 센서, 출입 통제 시스템 등의 탐지 장비를 활용합니다. 지연은 대응군이 도착할 때까지 불법 침입자가 목표에 접근하는 것을 늦추는 행위를 말하며 이때 활용되는 지연 수단으로는 차량 방벽, 울타리, 벽, 출입문, 잠금 장치 등이 있습니다. 대응은 내외부 침입을 저지, 무력화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저지는 침입자가 침입 목표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행위로 대응군의 적시적소 배치와 전술 계획 및 훈련이 중요합니다. 무력화는 침입자를 격퇴, 체포 또는 사살하여 지속 침입 능력을 막는 행위로 교전 능력을 갖춘 대응군과 무기 및 장비의 적절한 사용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되면서 개인 SNS 계정 해킹부터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까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자력도 예외는 아니죠.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원자력 시설들도 컴퓨터와 데이터 통신망을 사용해 안전성과 운전성을 높여왔는데요. 하지만 기술의 발전에는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은 장단점이 따르기 마련이죠. 때문에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원자력 시설 등의 컴퓨터 및 정보 시스템이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사이버 보안이 최근 핵안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미국 데이비스 베스의 원전 슬래머웜 침투, 이란 나탄즈 농축시설 스톡스넷 감염, 미국 울프크릭 원전 운영사 해킹 등 세계 여러 곳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원자력 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 국제사회도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경과 인류에 심각한 방사선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사이버 공격 위협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한 사이버 위협은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물리적인 피해가 가능하고 저비용으로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피해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이버 보안을 통한 사전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이버 보안은 CIA로 불리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데이터나 정보가 도난당했음을 의미하는 기밀성 손상, 시스템이 동작 중이긴 하나 잘못된 데이터가 사용되고 있는 상태인 무결성 손상, 시스템 정지 상태를 의미하는 가용성 손상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원자력 시설 등의 컴퓨터 및 정보 시스템의 보안을 위해 준수해야 할 요건은 무엇일까요? 사이버 보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나 국가의 사이버 보안 관련 기준서에는 원자력 사업자는 원자력 시설의 컴퓨터 및 정보 시스템이 설계 기준 위협에 포함된 사이버 공격에 대해 적절히 보호됨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필수 디지털 자산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수 디지털 자산이란 안전 관련 및 안전에 중요한 기능, 보안 기능, 외부와의 통신을 포함한 비상 대응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 및 정보 시스템을 의미하는데요. 침해를 받았을 때 이러한 기능들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원 시스템 및 지원 기기도 필수 디지털 자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인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이를 지키기 위한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핵무기의 확산이나 핵물질의 도난, 그리고 원자력 시설의 파괴나 고장은 인류 안위에 큰 위협이 될 것이기에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국가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알고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원자력 에너지의 가치가 인류를 위해 제대로 이용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보다 안전하고 풍요로워질 테니까요. 이제 우리는 자정에 다다르고 있는 지구 종말 시계를 뒤로 돌려야만 합니다.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올바르게 지켜가야 합니다. 핵 비확산, 핵 안보에 대한 인식들이 모일 때 원자력은 더 큰 가치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